안녕하세요. 욕실 인테리어 기술자 이너바스 이 실장입니다. 지난번 나는 왜 퇴사를 해야만 했는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력 파견회사 관리자로 근무하며 인천공항 물류창고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화물들이 지나가면 빨리빨리 분류하고 적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물류창고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직원들 급여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한 마음마저 들어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한 가지 희망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희망 고문이죠. 원청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극히 일부였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근태 좋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월급이라도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입 직원을 뽑기도 힘들고 기존 직원들도 자주 그만두다 보니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해놓은 완편 인력이 꽉 차 있는 기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연중 항시 채용이었습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항상 채용 공고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높여주면 기존 직원들 퇴사율도 줄일 수 있고 신입 채용 시 지원자가 늘어나 직원 채용하는 일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일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직원들 입퇴사에 대한 압박감까지 있어 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원청 담당자와 가끔 술자리도 하는데 자리가 좀 편안해졌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 급여를 올려줄 수 있도록 도급 비용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안 된답니다. 괜히 말했습니다. 술 몇 잔으로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술이 깬 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저는 원청에 찍힌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본사 임원분께도 직원들 급여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말을 잘 못하다 보니 윗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회사 이익으로 남는 부분이 이만큼이니까 어느 정도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도 회사에 충분한 수익이 돌아간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현장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도 회사 이익은 충분히 남는다 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매년 급여 인상은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작습니다. 회사 이익은 항상 최대화였습니다. 회사는 최대한 남겨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자꾸 퇴사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 월급 안 올려줘도 현장은 어떻게든 굴러갔으니까요. 관리자인 저 또한 월급을 안 올려줘도 참고 다닐 테니까요. 회사에서는 저 또한 기계장치의 일개 부속품이었던 것입니다. 기계들도 가끔 기름칠도 좀 해주고 무리 없이 돌아가게끔 관리해줘야 고장이 안 납니다.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 없죠.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근속률도 올라가고 일이 익숙한 직원들이 많아져야 효율성과 생산성도 올라가면서 우리 회사가 일 잘한다고 공항에 소문이 나면 영업적으로도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회사 윗분들께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윗분들에게는 단순한 하소연과 푸념으로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의 미운 털이 아주 가득 촘촘하게 박혔습니다. 저도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 부족해 윗분들이 보시기에 불만으로만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직장 생활이든 무슨 일이든 윗분들께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을 대충 해도 말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성실히 일해도 말을 못하면 저평가되는 겁니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 예쁜 포장지에 리본을 달아주는 것과 대충 신문지에 싸서 검은 봉다리에 주는 것은 받는 사람의 느낌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땐 제가 참 센스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만 일하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아줄 것이라고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회사 윗분들은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오판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께 감히 조언을 하나 하자면 직장에서는 윗분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인정도 받고 평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서울 종로구에 있습니다. 통근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발령을 받았을 때부터 좌천된 느낌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하루 4시간이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현장에 스트레스는 죽을 정도로 받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힘든 곳에서도 일하다 보면 저도 적응할 것이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도 맡은 현장을 성실하게 잘 운영해내면 임원분들도 저를 인정해 주셔서 본사로 다시 발령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솔직히 겁이 많은 저는 퇴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위로하는 변명이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직을 경험했던 적이 없었던 저는 회사를 나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재취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낙오자가 되어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대 후반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접어든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때 마음은 그랬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많은 40대, 50대 분들은 그때의 저와 비슷한 생각, 회사를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집니다. 누구나 회사에서 잘 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을 보내고 몇 달 있으면 일이 익숙해집니다.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윗분들이 인정해주고 부하 직원들도 잘 따라줍니다. 승진도 합니다. 자신감은 항상 가득 차 있고 그 자신감은 성과로 이어집니다. 원하는 것들이 착착 이루어지고 윗분들의 평가도 좋은 시기죠.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을 대하는 조직원들, 윗분이든 아랫사람이든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위기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구성요소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과는 다르게 직장 생활은 입사, 적응, 절정, 위기, 퇴사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의 퇴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유는 단순히 연봉 동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회사에서 저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입니다. 아내는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제 바로 직계 상사 임원분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임원분이 면담을 하자고 합니다. 퇴사를 말려보는 형식적인 면담이었습니다. 그분 마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면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다니, 회사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것을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현장에서 제가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에게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후임자에게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내가 당했던 만큼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너도 당해봐라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나만큼 잘할 수 있겠냐? 퇴사하는 직장인 대부분은 내가 퇴사하면 회사는 어려워질 것이다. 다른 누구도 나만큼 잘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퇴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처음에는 좀 삐걱거리겠지만 몇 달 안에 현장은 원래대로 잘 돌아갑니다. 저는 퇴사했습니다. 퇴사 며칠 전 현장 직원들이 십시일반과 송별회도 해줬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을 많이 아쉬워했지만 다행히 눈물 흘리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퇴직 후 다음 날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된 일정이 없었던 적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없이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이 회사에 들어왔으니까요. 정신없이 달려온 제 인생에 장기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취업 활동을 했고 집에서 가까운 조그만 인력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 회사에서도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부탁드릴게요.